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강아지의 다양한 행동으로 알아보는 강아지들의 언어 2탄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언어, 다른 아이의 밥까지 먹어버려요. 우리의 애완견들이 다른 개의 밥까지 먹어버린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행동은 주로 우위성의 표현이거나 먹을 것에 대한 강한 목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무리 속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동물. 세계에서 강한 개는 더 좋은 음식을 선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식사 속도의 차이나 싸움을 회피하려는 개의 성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밥을 빼앗긴 개는 대개 다른 개에게 비교적 약하거나 싸움을 피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대로 다른 개의 밥을 빼앗아 먹는 개는 먹을 것에 대한 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그대로 두면 주인과 개 사이의 주종 관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식사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개에게 식사 장소를 분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개들이 서로의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밥그릇을 적당한 거리에 떨어뜨려 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완견의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 주인이 밥그릇에 가도 으르렁거려요. 개가 자신의 밥그릇 앞에서 으르렁거린다면 주인으로서 놀랍니다. 아니, 그럴 리가. 평소에는 착한 우리 강아지가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개의 소유욕이 강한 특성 때문입니다. 밥이나 간식이 눈앞에 오면 그동안의 온순했던 성격은 잠시 사라지곤 해요. 이 밥은 나의 것이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 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으르렁거리는 행동은 사람이나 다른 개가 자신의 먹이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개가 자신의 먹이를 지키려고 할 때 보이는 일종의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버릇을 교정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주인이나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개가 식사 중일 때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가 식사 중일 때 급하게 먹지 않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개의 으르렁거리는 행동을 조금씩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개가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훈련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 방법으로는 사람이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아무것도 뺏지 않는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줄 때 손을 천천히 가까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의 으르렁거리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가 뭔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특정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행동을 통해 개의 마음과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어, 혼자 남겨지면 마구 짖어요. 개가 혼자 남겨지면 마구 짖는 행동은 그들의 불안, 공포 또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능적인 필수꾼으로서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개는 원래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을 때 주인의 부재를 인식하고 이를 불안하게 느낍니다. 이런 불안감은 주인이 사라진 후의 환경 변화나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짖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나설 때 개는 그 부재를 "나 외로워요" 라는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인이 없을 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짖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주인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불안해, 무서워 라는 심리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인은 개가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밖에서 개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 반응을 분석해 보세요. 이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훈련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게 외출하며 개가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외출 시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가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의 혼자 짖는 문제는 주인의 관심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안정감을 주며 혼자 남겨질 때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언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가끔 우리가 집을 비울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개는 본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 혼자 남겨진 그들은 어떤 불안을 느낄까요? 먼저 집안의 소리. 주인이 없을 때 TV나 음악의 소리는 개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장난감. 특히 간식이 들어있는 장난감은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에너지는 적절하게 소모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처음엔 짧게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서 개가 혼자 있을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잘한 행동을 간식이나 칭찬으로 보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전. 우리 집안에는 개에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건전지, 약, 작은 장난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함께 그들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다섯 번째 언어, 다른 개를 만나면 심하게 짖어요. 산책 중 다른 개를 만나면 갑자기 몹시 짖는 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개는 다른 개를 피하려고 할 때 저리 가 라는 신호로 짖을 수 있다. 몇몇 개는 그저 다른 개를 싫어해서 그렇게 반응하지만 몇몇은 다가오는 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 이쪽으로 오지 마 라고 짖습니다. 반면 나랑 놀지 않을래? 라며 다른 개와의 만남을 너무 좋아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짖는 개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주인이 부산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른 개와 스쳐 지나갈 때 주인이 부산스럽게 굴면 개도 덩달아 흥분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개를 발견했을 때 개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불러 간식을 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개는 다른 개보다 주인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또한 개가 다른 개를 발견하면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길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개가 잘 훈련되어 있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개가 다른 개를 짖지 않도록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간식이나 주인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개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요. 개는 각자 다른 성격과 습성을 갖고 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언어, 산책은 하지 않고 냄새만 맡아요. 냄새를 맡는 것은 개의 본능적인 행위로 여러 이유로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첫째, 냄새는 개에게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다른 개가 여기에 왔었구나 라는 간단한 사실부터 시작해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까지 냄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둘째, 놀이의 일환으로 냄새를 맡기도 한다. 개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냄새 대체 뭐지? 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냄새의 흔적을 추적하여 놀기를 좋아합니다. 셋째, 냄새를 맡는 행위는 상호작용의 방식 중 하나이다. 주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나는 친절하다 또는 긴장하지 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진정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으로서 개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냄새가 변하기 마련이므로 개가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냄새를 맡는 것을 방해하면 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급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개를 미리 유도하여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개가 진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는 부드럽게 대화하거나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아요. 결국 개가 냄새를 맡는 행위는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언어, 산책 도중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아요. 개가 산책 도중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1. 환경적 요소. 개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 특정한 냄새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멈추게 될 수 있어요. 2. 나쁜 경험. 과거에 다른 개와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그 기억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3.
건강 문제 산책 도중 지친 모습을 보인다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4. 애정 요구개가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때로는 주인의 관심이나 애정을 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멈춘 상태에서 애정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개는 그것을 학습하여 일부러 멈출 수 있어요. 개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과격하게 리드줄을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개의 반응과 상태를 관찰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걷기를 원하게 만들기 위해 말로 격려하거나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며 개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또한 개가 산책을 시작할 때는 칭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개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8번째 언어 길거리에 먹는 것만 보면 달려드는 녀석. 개가 떨어진 물건이나 음식을 주워 먹는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1. 호기심으로 탐색개는 태생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동물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때론 냄새나 모양이 흥미로워서 입에 넣게 됩니다. 2. 주인의 반응 탐색 길거리에서 개가 뭔가를 주워 먹으면 주인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식성이 좋아서 몇몇 개는 식성이 좋아서 산책 중에도 주워 먹습니다. 4. 풀을 섭취하는 습성개는 때로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거나 몸의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의 음식물이나 물건을 먹는 것은 개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알 수 없는 물질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식중독이나 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개가 뭔가를 먹으려 할 때 이리 줘. 와 같은 명령어로 개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가 명령어를 따를 때 칭찬과 간식을 주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2. 미리 위험한 지역이나 음식물이 떨어진 곳을 확인하고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3. 개가 특정 풀을 먹고 구토하는 등 이상한 반응을 보일 경우 동물병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인이 개의 행동과 반응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언어 차 타는 것을 싫어하는 강아지. 대체로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가끔 목적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승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나요? 강아지들이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첫 차 탑승 때 긴장으로 구토나 멀미를 하는 강아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사람보다 몸이 가벼워 자동차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주행 중에는 안전을 위해 창문은 강아지가 머리를 내밀 수 없을 정도로만 열어두세요. 동물병원에 가는 거야? 가기 싫어. 만약 목적지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장소라면 강아지는 그곳을 기억하고 차에 오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무서워요. 강아지가 자동차의 진동, 소리, 냄새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타면 몸이 아파요. 어떤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자동차 진동을 힘들어합니다. 강아지가 차에 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멀미 때문에 힘들어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멀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강아지가 좋아하는 목적지로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누적하면 강아지도 자동차에 주저없이 탑승하게 됩니다. 짧은 드라이브부터 시작하여 강아지가 차의 움직임에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안전을 위해 이동 중에는 강아지를 안전벨트로 잘 묶거나 우리에 넣어주세요. 점차적으로 강아지가 차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기억이 있으면 천천히 그 기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안에서 훈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차 상태에서 차 안의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보내게 한 후 엔진을 켜서 진동과 소리에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10번째 언어 로드줄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당신의 강아지가 로드줄을 끌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때 그 뒤에 숨겨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기본적인 훈련의 부재입니다.
강아지가 로드줄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아이들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아지의 과도한 에너지는 거리에서 자주 뛰어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환경 그리고 특정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흥분도 로드줄을 잡아당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앉아 기다려 걷기와 같은 기본 명령어를 통해 강아지에게 올바른 로드줄 행동을 교육하세요. 두 번째, 강아지의 에너지를 집에서 놀이나 훈련을 통해 소모시켜 주세요. 세 번째, 강아지가 불안해하는 요소를 천천히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강아지가 흥분하는 상황에서는 주인이 먼저 평온하게 대응하며 강아지를 진정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원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식이나 칭찬으로 보상해 주세요. 로드줄은 강아지의 안전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꾸준한 훈련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즐거운 산책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